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시선들 속에서 살아간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옷을 고를 때 우리는 그저 마음에 드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만날지를 떠올리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볼지를 짐작하며 그 짐작에 맞추어 옷을 고른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질 때도 우리는 그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쓰며 매만진다.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는 그 첫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식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한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마찬가지다. 회의에서 한마디를 하기 전에 우리는 잠시 망설인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짐작들이 우리의 입을 막고 결국 우리는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난다. 점심시간에 누구와 먹을지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단순히 함께 먹고 싶은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 먹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기 좋을지를 계산한다. 퇴근 후에 어떤 모임에 갈지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진짜로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자리에 끌려간다. 집에 돌아와서도 이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회관계망에 글이나 사진을 올릴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한다. 이 글이 어떻게 보일까? 이 사진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까? 좋은 반응이 올까? 그리고 우리는 글을 올린 후에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의 마음이 그 반응에 따라 오르내린다. 좋은 반응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 반응이 적으면 묘한 서운함을 느낀다. 우리가 올린 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들여다본 인간의 가장 깊은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거의 모든 행동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 결정하면서 살아간다고 보았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매 순간 보이지 않는 시선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검열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삶이 일종의 감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그 감옥의 벽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가 매일 그 감옥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감옥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첫째로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간다.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못한다. 우리가 진짜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회적 체면 때문에 만난다. 우리가 진짜로 좋아하는 옷을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볼까봐 입지 못한다. 이런 작은 자유의 상실이 매일 누적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어간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만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둘째로 이 감옥은 우리에게 평생에 걸친 피로감을 가져다 준다. 매 순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연기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이 연기가 매일 이어진다. 직장에서 연기하고 모임에서 연기하며 가족 안에서도 연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을 때조차 연기를 멈추지 못한다. 거울 앞에서 일기를 쓸 때조차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의식한다. 이런 끊임없는 연기가 우리를 깊이 지치게 한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시달리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평가의 감옥이 우리에게 가하는 보이지 않는 무게이다. 셋째로, 이 감옥은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우리를 맞추다 보면 우리가 진짜로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진짜로 좋아하는지,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지, 어떤 길이 우리에게 진짜로 맞는지를 우리는 모르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할 만한 것을 추구하게 되며,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길을 가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답할 수 없다. 이것이 평가의 감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손실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감옥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가둔다. 청년기의 이 감옥은 진로 선택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한다. 청년이 어떤 길을 갈지를 결정할 때 그는 자신이 진짜로 가고 싶은 길보다 부모가 인정할 만한 길, 사회가 좋다고 평가하는 길,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길을 먼저 떠올린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과는 다른 길로 들어선다. 처음에는 그 길이 그에게 맞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진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 그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잃어간다. 청년기의 또 다른 감옥은 사회 관계망에서의 비교이다. 매일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청년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부족해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곳을 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지를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진짜로 즐기지 않는 일을 사진으로 남기고 자신이 진짜로 행복하지 않은 순간을 행복한 척 꾸민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서 그는 자신의 진짜 일상과 점점 멀어진다. 그의 일상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고 그 자신은 자기 일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 일상을 연출하는 사람이 된다. 중년기의 이 감옥은 사회적 체면이라는 모습으로 작동한다. 중년의 사람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며 어떤 모임에 속해 있는지가 그의 사회적 평가와 직결된다고 그는 여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진짜로 필요한 것보다 더 큰 집을 사고 자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차보다 더 비싼 차를 타며 자신이 진짜로 의미 있다고 여기는 모임보다 더 그럴듯한 모임에 속하려 한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어깨에 무게로 쌓인다. 그러나 그는 그 무게를 내려놓지 못한다. 내려놓는 순간 다른 사람의 평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잡고 있다. 또한 중년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평가에서 큰 감옥에 갇힌다.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지, 어떤 결혼을 했는지가 부모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길로 자녀를 끌고 가려 한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 부모는 단지 자녀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한다. 이런 걱정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진짜 관계를 무너뜨린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만든 감옥에 갇혀서 서로를 진짜로 만나지 못한다. 노년기에는 이 감옥이 또 다른 모습을 띈다. 노년의 사람은 자녀에 대한 자기의 평가를 무서워한다. 자녀에게 짐이 들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자녀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끊임없는 의식, 이 모든 것이 노년의 평온을 빼앗아간다. 노년의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누려야 할 시기에도 자녀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쓰느라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한다. 그는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자녀가 이상하게 볼까봐 못하고 자기가 진짜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자녀가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워서 못 만난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이런 모든 모습이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연령대에서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감옥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감옥이 너무 익숙해서 그것을 감옥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깊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여 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처음에는 무겁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싶어 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싶어 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인정이 우리에게 해방의 시작이 된다. 우리가 우리의 감옥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그 감옥을 보아야만 우리는 그 감옥의 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이 감옥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같은 감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동료, 우리의 친구들 모두가 자기만의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그 시선에 자기 자신을 맞추며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묘한 공감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평가하는 무서운 시선들로만 보지 않는다. 그들도 우리만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공감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잠시일 뿐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이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처지를 설명해 주지만 우리를 풀어주지는 못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옥에서 우리 자신이 빠져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빠져나옴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이 감옥과 마주해야 하고 매일 작은 결심을 누적시켜야 한다. 그 결심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점점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준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분명하다.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감옥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평가이고 그 감옥의 벽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며 그 감옥의 무게는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감옥의 정체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일이 우리의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짜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감옥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더 깊은 진실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제로 가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처음에는 무겁게 들리지만 결국 우리에게 해방의 열쇠가 된다는 깊은 통찰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마주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감옥에 대한 가장 놀라운 진실은 그것이 외부에서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여긴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비교하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기를 요구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진실은 다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직접 강요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다. 그들이 우리를 매 순간 지켜보면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느라 바쁘다. 우리에 대해 그들이 우리가 짐작하는 만큼 자주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맞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미리 짐작하고 그 짐작에 우리 자신을 맞춘다. 그리고 그 짐작은 거의 언제나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매우 자주, 매우 자세하게,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그 가정은 진실과 거리가 멀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에 너무 바쁘다. 그들은 우리를 잠시 떠올릴 수는 있어도 우리에 대해 깊이 분석하거나 오래 비판하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만든 환상의 시선들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자기 기만에 대해 가장 깊이 들여다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가장 큰 자기 기만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부풀려진 두려움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영원히 다르게 볼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한 번의 실수가 우리의 평가를 영원히 결정지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은 우리의 실수를 곧 잊어버린다.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실수와 그들 자신의 일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실수는 우리에게는 큰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한순간의 일에 불과하다.
이런 진실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우리가 일주일 전에 만난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그들의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를 우리는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의 한두 가지 인상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다. 그렇다면 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도 우리의 무엇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그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말실수를 했는지, 어떤 어색한 순간이 있었는지를 그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그들의 인생에서 잠시 스쳐간 한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의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 그날 우리가 한 말실수가 자꾸 떠올라 잠을 못 이루기도 한다. 그날 누군가가 지은 표정이 우리를 좋게 본 표정인지 나쁘게 본 표정인지를 며칠 동안 분석한다. 그날의 어색한 순간이 우리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를 끊임없이 짐작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일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다. 우리만이 그날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붙잡음이 우리를 가둔다. 이런 부풀려진 두려움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한 사람이 회사에서 어떤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자. 그는 회의에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그 한마디를 곱씹는다.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자신을 무능하게 보았을까? 자신의 평판이 떨어졌을까? 그는 며칠 동안 그 한마디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나 그 회의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그 한마디를 거의 기억하지도 못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발표를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를 신경 쓰느라 다른 사람의 한마디까지 깊이 분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우리만의 영화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의 영화 속에서 자기가 주인공이다. 우리가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리고 반응을 기다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그 글에 좋아요가 얼마나 달릴지,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를 신경 쓴다. 좋은 반응이 적으면 우리는 묘한 서운함을 느낀다. 우리의 글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우리의 글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글을 잠시 보았거나 아니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 그들의 화면에는 수많은 다른 글들이 흘러갔고 우리의 글은 그저 그 흐름 속의 한 점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글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것은 우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순간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나 그 글이 그들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위로를 얻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매 순간 지켜보고 매 순간 평가하고 있다고 짐작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에 대해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어색함, 한 번의 부족함이 우리의 평가를 영원히 결정짓는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일들을 곧 잊어버린다. 또 한 가지 정직하게 들여다볼 것이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평가가 진짜로 우리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안 좋게 평가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실질적인 손실을 가져오는가? 그가 우리를 평가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잃는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떠나는가? 우리의 진짜 친구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그가 우리를 안 좋게 평가했다 해도 우리의 인생은 그대로 흘러간다. 그의 평가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만 큰 사건일 뿐 실제 우리의 인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그의 평가에 매여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일 뿐이다. 이런 깨달음이 처음에는 충격적일 수 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어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부풀려져 있을 뿐 실제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는 환상의 시선들 앞에서 떨고 있었던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비교 본능에 대해 깊이 사유한 부분도 이와 연결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보고 우리 자신과 비교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자신이 평가에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이 비교 자체가 우리가 만든 것이다. 그는 우리와 비교당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를 우리의 비교 대상으로 만들고 그 비교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 이 평가의 잣대도 우리가 만든 것이다. 이런 비교의 감옥은 매우 깊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우리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도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교를 시작하면 우리는 영원히 부족한 자리에 머물게 된다. 비교의 끝은 없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도, 더 많이 가져도, 더 빛나도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빛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비교에 매인 사람은 평생 만족할 수 없다. 그는 평생 자기가 평가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느낀다. 이 비교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같다. 그것은 비교의 잣대가 우리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가 우리에게 자기와 비교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를 우리의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는 그 비교를 그만둘 수 있다. 우리는 그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고 우리 자신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며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받아들임이 우리에게 비교에서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 또한 우리는 인정에 대한 갈망도 우리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우리의 가치가 확인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인정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만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도 우리의 가치는 그대로이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그 의존이 우리를 인정의 노예로 만들었다. 이런 모든 진실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평가의 감옥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가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부풀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매이며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감옥 안에 가두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처음에는 무거울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것이 더 편하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니까, 사회가 우리를 비교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더 편하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우리가 그 감옥의 건축가이고 그 감옥의 간수이며 그 감옥의 죄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무거워 보이는 진실 안에 가장 큰 희망이 담겨 있다. 우리가 그 감옥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만든 감옥이라면 우리가 빠져나오기 어렵다. 외부의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감옥은 우리가 풀 수 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 그 감옥의 문이 열린다. 이것이 가장 깊은 자유의 가능성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다. 우리를 가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의 인정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 이 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의 해방의 두 번째 걸음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감옥의 건축가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된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깊은 진실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인정의 부재일 수 있는데
사실 그 부재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인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마주함이 우리에게 더 깊은 자유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평가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는 한 가지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그것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무의식적으로 묻는다.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는다.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자신이 진짜로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한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이 인정에 대한 갈망과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그런데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그토록 큰 손실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가족이 사라지는가? 우리의 직장이 없어지는가?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우리의 일상은 그대로 흘러간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우리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인정의 부재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만큼 큰 손실이 아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깊은 진실은 인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인정에 의존하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매이며 살아간다. 그는 매일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며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자신을 맞춘다. 그러나 인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인정을 받으면 좋은 일이라고 여기지만 받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평가는 그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사회적 체면이 떨어지는 일을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의미 있다면 그 일을 한다. 그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를 떠나서 자기에게 맞는 자리로 옮겨가기도 한다. 처음에는 그를 보고 사람들이 의아해한다.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매우 만족스럽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그는 인정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고 그 자유가 그에게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준 것이다. 반면에 인정에 매인 사람의 인생은 다르다. 그는 사회적으로 좋다고 평가받는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불안하다. 그는 자기가 진짜로 만족하는지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다. 그의 만족은 자기 안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빌려온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흔들리면 그의 만족도 함께 흔들린다. 그는 늘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인생은 무겁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빛나 보일지 몰라도 그의 마음 안에는 평온이 없다. 이런 두 종류의 인생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인정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인정은 좋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 따뜻함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인정이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토대가 외부에 있는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이다. 토대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인생만이 든든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받으면 고마워하되 그것에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이런 자세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의 자세이다. 인정의 갈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선생에게 인정받기 위해,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정을 받으면 칭찬을 들었고 받지 못하면 야단을 맞거나 실망의 시선을 받았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인정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안전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것 같은 본능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른이다. 어렸을 때처럼 인정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판단력이 있고, 우리만의 가치관이 있으며, 우리만의 길이 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만들어진 인정에 대한 본능을 의식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인정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되, 인정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받아들임이 우리에게 어른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 이런 자유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다양한 연령대에서 살펴보자. 청년기의 인정에서 자유로운 청년은 자기가 진짜로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다. 그는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길을 가고, 친구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일을 하며, 사회가 좋다고 평가하지 않는 분야에서도 자기만의 의미를 발견한다. 처음에는 그가 외로울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기만의 길에서 깊은 만족을 찾는다. 그가 이룬 것이 사회적으로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았다는 자기 신뢰가 자리 잡는다. 중년의 사람에게 인정에서의 자유는 사회적 체면의 무게를 내려놓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중년에 이르러 자기가 평생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진짜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한다. 사회적 체면을 위해 유지하던 모임을 줄이고 보이기 위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며 자기에게 의미 없는 자리들을 떠난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그가 어떤 일이 있는지 묻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한다. 그저 그는 더 가벼워지고 더 평온해진다. 이것이 인정에서 자유로워진 중년의 모습이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진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기 위해 자기를 포기한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자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자기 사정을 숨기며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 인생을 작게 만든다. 그러나 이런 부모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 그리고 자녀도 그런 부모를 진짜로 가깝게 느끼지 못한다. 자녀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진 부모는 다르다. 그는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자녀에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며 필요할 때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이런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져다 준다. 노년기에 인정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평생을 정리하는 깊은 시기를 누릴 수 있다. 노년이 되면 더 이상 자기를 증명할 일이 적어진다. 사회적 자리도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줄어든다. 어떤 노년의 사람은 이 시기를 무력하게 받아들인다.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멀어지는 것이 두렵다. 그러나 인정에서 자유로워진 노년의 사람은 다르다. 그는 이 시기를 자기만의 시간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평생을 돌아보고 자기만의 의미를 정리하며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그는 자기 인생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안다. 이런 노년의 자기 신뢰가 가장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준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자기 신뢰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이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자기의 가치가 그대로라는 것을 아는 능력이다. 이런 자기 신뢰는 외부의 인정에서는 자라나지 않는다. 외부의 인정은 변덕스럽고 일관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안 좋게 본다. 그들의 시선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면 우리의 가치는 늘 흔들린다. 자기 신뢰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에서 자라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자기 신뢰가 자라난다. 이런 자기 신뢰를 가진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그 자기 신뢰 안에서 평온하다. 그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는 자기가 그 일을 잘 해냈다는 것을 안다. 그가 가는 길을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그는 자기 길의 의미를 안다. 이 알미 그에게 어떤 외부의 인정보다도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준다. 그는 인정을 쫓지 않고 인정이 그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한다.
그가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그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또한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포기해왔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진로를 택할 때, 어떤 사람과 결혼할 때, 어떤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인정을 우선했는가?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길보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길을 택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평가할 만한 사람을 택한 적이 있는가? 이런 정직한 점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한다. 그런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종종 묘한 후회를 느낀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인생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이 우리 자신의 인생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 우리가 진짜로 살아야 할 인생은 인정의 잣대로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인생이라는 신호이다. 이 신호를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우선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두려울 것이다. 우리는 평생 인정에 의존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인정 없이 사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작은 결정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따라 결정해 보는 것이다. 그 작은 결정들이 누적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가르침은 분명하다. 인정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정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토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 토대는 자기 신뢰이고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이며 자기 인생에 대한 정직한 받아들임이다. 이런 토대를 가진 사람은 인정의 감옥에서 자유롭다. 그는 인정이 와도 평온하고 인정이 가도 평온하다. 그의 평온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비워진 자리에 자기 자신의 시선을 채워넣는 일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인정의 감옥에서 빠져나온 자리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의 따뜻한 시선이고 자기 자신과의 평화로운 만남이며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삼는 일이다. 이런 자기 자신의 시선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깊은 토대를 만들어주는지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마주함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로운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비어있는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비워진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의 시선을 채워넣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평가 자체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동에 대해 어떤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누군가는 평가해야 한다. 그 평가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했을 때 우리는 그 감옥에 갇혔다. 이제 우리는 그 평가의 자리를 자기 자신이 차지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과는 다른 일이다. 자기 만족은 자기를 무조건 좋게 보는 것이고 자기 자랑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자기 자신의 시선은 자기를 정직하게 보는 일이다.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균형 있게 보고 자기의 좋은 면과 부족한 면을 모두 받아들이며 자기를 한 사람의 사람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런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든든한 평가가 된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의 평가이지만 자기 자신의 평가는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평가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가장 깊이 가르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보았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하고 어떤 관계는
끝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평생 우리와 함께한다. 잠들 때도 자기와 함께이고 깨어날 때도 자기와 함께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자기와 함께이다. 그런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외부의 평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든든하면 외부의 어떤 일도 그를 깊이 흔들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자. 우리는 평소에 자기 자신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본다. 한 가지는 자기를 너무 좋게 보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의 좋은 면만 보고 부족한 면은 외면한다. 우리가 한 잘못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우리의 약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너무 안 좋게 보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의 부족한 면만 보고 좋은 면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가 한 작은 실수에 자기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우리의 강점은 당연하게 여긴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정직한 자기인식이 아니다. 정직한 자기인식은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보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강점이 있고 약점도 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잘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다. 우리는 어떤 일은 잘 해냈고 어떤 일은 잘못했다.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일이다. 이런 정직한 시선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미화하지도 않고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인다.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 살펴보자. 우리는 자기에게 너무 엄격할 때가 많다. 우리는 자기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자기의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못하며 자기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우리는 친한 친구가 실수했을 때 그를 이해해준다. 우리는 가족이 부족한 점을 보일 때 그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엄격한가? 자기 자신도 한 사람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일이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따뜻한 자기 받아들임은 우리에게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 안에 끊임없는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사라진다. 우리는 자기와 함께 평화로워진다. 그리고 이 평화가 우리의 인생 전체에 퍼져나간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평화로워지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자기와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이 또 무엇인가? 우리는 평소에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해왔다. 사회적 성공, 외부의 인정,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이런 기준들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에 따라 우리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자기에게 정직했는지, 우리가 매일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지, 우리가 자기 일에 충실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자기만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외부에서 큰 칭찬을 받아도 그것이 자기 기준에 못 미친다면 진짜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외부에서 비난을 받아도 그것이 자기 기준에 비추어 옳지 않다면 그 비난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기준은 자기 안에 있고 그 기준이 그에게 든든한 토대가 된다. 외부의 평가는 변할 수 있지만 자기 기준은 평생 그와 함께 있다. 이런 자기 기준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에서 자라난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시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자기 자신을 알아갈 때 우리만의 기준이 자라난다. 우리가 무엇을 진짜로 의미 있다고 여기는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를 우리는 자기와의 만남에서만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없다. 우리만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우리만이 우리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시선이 든든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 그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도
그는 들뜨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 평가는 자기가 가장 잘한다. 다른 사람이 그를 비난해도 그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한 일을 정직하게 보았고 비난이 옳다면 받아들이지만 옳지 않다면 흐려보낸다. 그는 외부의 어떤 시선도 자기를 정의하게 두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정의한다. 이것이 진짜 든든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어떤 외부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어떤 자리를 잃어도 그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가 어떤 사람을 잃어도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 그가 큰 어려움을 만나도 그는 자기 자신의 따뜻한 시선 안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 그의 토대는 외부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변화도 그의 토대를 흔들 수 없다. 이런 토대가 인생의 가장 든든한 자리이고 이런 토대를 가진 사람만이 진짜 평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자기 자신의 시선을 키우는 일은 다른 모습이 된다. 청년기에 자기 자신의 시선을 키우는 일은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데에서 시작된다. 청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시기에 있다. 그는 자기에게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자기에게 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답이 아니라 자기의 답을 찾아야 한다. 이 답을 찾는 일이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그 시간을 충실하게 보낸 청년은 자기만의 토대를 가진 어른으로 자라난다. 중년기에 자기 자신의 시선을 키우는 일은 자기와 화해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중년의 사람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평가를 누적시켰다. 그 가운데 어떤 평가는 자기 비난이었고 어떤 평가는 후회였으며 어떤 평가는 자기에 대한 실망이었다. 이 모든 평가들이 자기와 자기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 놓았다. 중년의 사람이 자기와 화해한다는 것은 그 거리를 좁히는 일이다.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자기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자기의 인생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일이다. 이런 화해가 중년의 평온을 가져다 준다. 노년기에 자기 자신의 시선을 키우는 일은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데에서 깊어진다. 노년의 사람은 평생을 돌아볼 수 있는 풍요로운 시기에 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자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좋았던 시간도 있었고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다. 자랑스러웠던 일도 있었고 후회스러웠던 일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이고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만들어 왔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시선이 노년의 가장 깊은 풍요로움이다. 이런 시선을 가진 노년의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안다. 이 알미 가장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준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기 자신의 시선의 핵심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외부의 평가는 흔들리고 사라진다. 우리에게 좋게 보이던 사람도 우리를 안 좋게 볼 수 있고 우리를 칭찬하던 사람도 우리를 비난할 수 있다. 우리가 받던 인정도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시선은 우리가 키우면 평생 우리와 함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겪든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동반자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시선이 든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도 더 잘 다룰 수 있다. 외부의 평가에 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에도 떨고 비난에도 떤다. 모든 평가가 그를 흔든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시선이 든든한 사람은 외부의 평가를 자기 기준에 비추어 받아들인다. 옳은 평가는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평가는 흘려보낸다. 그는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간다. 이런 사람의 인생이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다. 자기 자신의 시선을 키우는 일은 평생에 걸친 작업이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작은 시간이라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시간이 누적되면서 자기 자신의 시선이 든든하게 자라난다. 우리는 어떤 나이에서든 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늦은 시작은 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든든한 토대를 만들어준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평가의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길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다. 이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 매일 어떤 작은 결심들을 누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유로워진 인생이 어떤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지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마주함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의 길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자기 자신의 시선이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된다. 외부의 어떤 평가도 흔들 수 없는 토대를 우리는 우리 안에 키울 수 있다. 자기를 정직하게 보고 자기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시선. 이런 시선이 우리에게 어떤 외부의 변화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네 번째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네 번째 진실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자리에 도달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 보이지 않는 평가의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감옥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것. 인정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시선이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깨달음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함께 마주할 시간이다. 감옥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그 문을 열고 나간 후의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이 감옥의 문이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풀어줄 수는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우리에 대해 우리가 짐작하는 것만큼 신경 쓰지도 않는다. 그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 와서 이제 너는 우리의 평가에서 자유롭다고 말해주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감옥의 문은 우리 안에서 열린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더 이상 매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그 문은 열린다. 이 결심이 처음에는 어렵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고 그 습관은 매우 깊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동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를 떠올린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동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짐작한다. 이런 자동적인 반응은 한 번의 결심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다른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안내해야 한다. 이런 작은 결심을 매일 누적시키는 것이 감옥의 문을 천천히 여는 길이다. 작은 결심은 어떤 모습일 수 있는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우리는 잠시 멈춰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묻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질문이 낯설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시선을 우선해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묻는 일이 어색하다. 그러나 자꾸 묻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답을 듣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작은 결정에서부터 점점 더 큰 결정으로 옮겨갈 수 있다. 또 다른 작은 결심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들었을 때 그것을 다루는 새로운 자세이다. 누군가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는 그 칭찬에 들뜨지 않을 수 있다. 그 칭찬을 고맙게 받아들이되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비난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되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다. 비난이 옳다면 우리 자신을 고치는 데에 사용하고 비난이 옳지 않다면 그것을 흘려보낸다. 이런 자세를 매일 연습하다 보면 외부의 평가에 우리가 점점 덜 흔들리게 된다. 또 한 가지 작은 결심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짐작을 정정하는 일이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색함을 느낄 때, 어떤 일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모두 보고 있다고 짐작한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일에 바쁘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지 않거나 보고 있어도 곧 있는다. 이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색함과 부끄러움이 한결 가벼워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영화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의 영화 속에서 자기가 주인공이다. 이런 작은 결심들을 매일 누적시키면 우리의 인생은
천천히 달라진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덜 매이게 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더 자주 따라가게 되며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의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된다.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가 처음 시작한 자리에서 매우 멀리 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준다. 자유로워진 인생의 모습은 어떤가? 첫째로 그것은 가벼운 인생이다. 우리는 매 순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우리의 마음이 가볍다. 우리는 진짜로 가고 싶은 자리에 가고 진짜로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는 가지 않는다. 우리는 진짜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진짜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우리는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진짜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정중하게 거절한다. 이런 모든 결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가볍다. 둘째로, 자유로워진 인생은 진짜 자기 자신의 인생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든 인생의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만의 길을 가고 우리만의 의미를 발견하며 우리만의 행복을 느낀다. 이 인생이 사회적으로 빛나는 인생일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일 필요도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우리에게 만족스러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다. 그는 자기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만족을 느낀다. 셋째로, 자유로워진 인생은 진짜 인간관계가 자라나는 인생이다. 우리가 평가의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평가의 잣대로 보았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의식하느라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그들도 새롭게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관심이 진짜 인간관계의 시작이 된다. 우리는 그들과 진짜로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이 우리에게 깊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넷째로, 자유로워진 인생은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인생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평가에 비추어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며 자기 자신과 함께 평생을 살아간다. 이런 자기와의 평화가 우리에게 가장 깊은 행복의 토대가 된다. 외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 잃을 것이 있어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런 든든함이 자유로워진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자유의 길에 한 가지 함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다른 극단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평가의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길로 가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우리가 평가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평가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의 사람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일이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더 가벼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사람의 관계가 진짜 깊은 관계이다. 평가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더 따뜻하게 연결되게 해준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깊은 가르침은 이것이다. 평가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자유와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이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더 이상 매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매일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그 자유가 자라난다.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만나고 진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진짜 깊은 인간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평가의 감옥에 익숙해져 왔고 그 익숙함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작은 결심들을 누적시켜야 한다. 어떤 날은 잘 결심하고 어떤 날은 다시 옛 습관에 빠질 것이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때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매일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어느 정도는 의식하게 된다. 우리의 목표는 평가의 감옥을 완전히 부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감옥의 벽을 낮추고 그 감옥의 문을 자주 열어두며 그 감옥에 갇혀있지 않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다.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매우 다른 모습이 된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길을 시작할 수 있다. 청년이라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중년이라면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적된 평가의 짐을 정직하게 점검하면서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다. 노년이라면 평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남은 시간을 자기 자신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어느 연령대에서든 시작할 수 있고 어느 연령대에서든 의미가 있다. 늦은 시작은 없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위로는 이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따라 결정하고 우리 자신의 길을 가며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찾아갈 자격이 있다. 이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우리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을 진짜 우리 인생으로 만들어준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결정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따뜻한 시선 안에서 평온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깊은 화해 속에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평가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이 외부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하자. 매일 작은 결심을 누적시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가장 깊은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자기다운 모습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친다.